지역이 미래다. 수레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뜬금없이 쟤들 뭐 하는 거지 싶으실 텐데 중국 잘 다녀왔어요? 아,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두고 경론을 벌였다고? 네, 뭐 우연찮게 뭐 중국의 소도시지만 그쪽에 외사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가 한번 마련됐습니다. 외사국이면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내 외국의 어떤 그 경제단체라든지 네. 이런 걸 관리하는 뭐 중국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뭐 같이 했는데 인사 후 앉자마자 첫 얘기가 사드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로서 네. 우리의 자주권을 확립해서 사드 설치에 대해서 중국이 간섭하지 마라. 이게 우리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더니 네. 중국 측에서는 첫 번째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너무 그냥 장난삼아 물어봤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는데 말 나온 김에 그 사드가 그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건지 좀 평을 하신다면서요?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유창임 기자는 SNS 사진 보니까 어디 가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었더라고요? 예, 천안 관내였고요. 근처에 가서 물고기 좀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었습니다. 총 1박 2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약 3만 원 정도. 3만 원? 예. 술값으로? 네, 대부분. 텐트 치고 캠핑 예, 한 거고? 1박 한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았으면 생애 두 번째 낚시를 한 거예요? 원래 아니, 낚시는 아니고요. 어항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걸 낚시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낚시 때는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누구하고 하신가요? 지인과 갔습니다. 지인과 물장구 치고 왔습니다. 남자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인사평가 과정에서 담당자가 임의로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인원의 점수가 변경되면서 일부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담당자 4명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더 큰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천안시 공무원 인사평가의 민낯입니다. 감사원이 전현직 인사 담당자 4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어요. 6위에 해당하는 한 명이 5위로 변경되는 그런 게 발생했고요. 1위에 올라와야 하는 공무원이 점수를 낮춰서 그 순위를 낮추는. 시민단체에서 윗선 개입 의혹 밝혀달라고 검찰에 고발장 냈잖아요. 어찌됐건 그 천안시에서 해명을 하는 게 이거 단순한 실수다. 담당자의 의도성 있는 실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때는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두 분도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인사평가 받으시죠? 네, 저도 매년 12월 한 차례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예. 이종익 기자도? 네. 저는 뭐 기밀은 아니지만 제가 뭐 저희 회사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무원에게 인사평가란? 공직생활의 바람의 기대치 아닐까요? 기대치? 네. 유창임 기자. 그 돈과 명예가 걸린 인생 성적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특히 이제 민간 영역보다 공직사회는 이 승진, 인사고과 이것이 굉장히 뭐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일인데 감사원이 전현직 인사 담당자 4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어요. 네, 그 감사원이 그 천안시에 전현직 인사 담당자 4명을 그 근무 성적 평정 업무, 좀 쉽게 표현하면 근평인데요. 네. 부당 처리했다며 그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뭐 감사원은 2014년과 15년 상반기까지 이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그 임의로 수정했다는 겁니다. 원래 수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제 평정 대상자 138명의 그 평정 대상자들이 이 점수와 순위가 변경이 됐고 이로 인해서 승진 후보자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승진 인사를 하는데 권한도 없는 담당자가 임의로 막 점수를 바꿔서 승진 순서가 막 뒤바뀌었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들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급 공무원의 경우 서열 명부에서 6위에 해당하는 한 명이 5위로 변경되는 그런 게 발생했고요. 또 한 명은 1위에 올라와야 하는 공무원이 점수를 낮춰서 그 순위를 낮추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한 명을 낮추고 뭐 누군가를 올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연쇄적으로 막 0.5점, 1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점수가 다 바뀌죠. 그래서 전체적인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8명이라는 수치가 이제 나오게 된 거고. 그렇죠. 2014년도죠. 충남도 감사에서 인사행정 문제로 그 행정상 시정 조치를 받은 것도 천안시였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그 근무 평정 업무, 그러니까 근무 성적 평정 업무에 그 각종 상을 받았을 때 아니면 가점 그리고 문책을 받았을 때 이제 이 감점되는 이 점수가 미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또 이제 서열 명부를 임의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적발됐고요. 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37명의 그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서 그 금평이라든지 이런 순위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관련자가 주의 조치를 받게 됐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구미, 시흥, 뭐 제주, 뭐 전국적으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아까 이종익 기자가 담당자가 임의로 점수를 수정했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담당자가 수정할 권한은 없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단체장이 시장이 보기에 매우 부당하게 평가가 됐다라고 하면 근무평정심의위원회에 다시 재결정을 요청하는 그래서 재심의를 받는 이런 과정을 원래 거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절차가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천안시청 공무원이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순위를 변경한 그런 사례인 거죠. 근데 이런 사례가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천안시도 처음이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적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뭐 2014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좀 차이점이 있는 게 2014년도에는 가장 포인트를 맞추었던 게 가산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상이 될 수도 있고 국무총리상이 될 수도 있고 충남도지사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점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넣고 빼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2014년도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수상자들에게 그걸 직접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달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그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가점이 정확히 반영되는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감점은 자기가 직접 들고 와서 신고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거는 이제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안일한 행정, 그러니까 뭐 인사행정이 잘못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행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인사 관련 시스템 지금 그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아는 거와는 달리 몇 년 안 됐습니다. 2012년입니다. 지금은 전산화돼 있고, 그렇죠. 2012년 이전에는 손으로 그냥 그렇죠. 작성을 하는 거였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기준 천안시 공무원이 1,900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그 일부 담당자 몇 명이 다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고의든 아니든 실수든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거예요. 지금보다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문제점이 발생했어도 이 같은 문제를 계속 대처하고 어떻게 발전시킬까 좀 노력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뭐 실수든 고의든 뭐 점수가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수정 작업을 거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그 또한 뭐 관행이라고 하면 이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제 그게 공포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 뭐 하루 이틀 차이에 두고 모든 게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차상을 밟을 수 있는 그 기계적인 기간이 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담당자가 편의상 막 이렇게 수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 뭐 편의상 했는지는 뭐 의도적이었는지는 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항변은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였죠. 금평위를 다시 요청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인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든 뭐 다 똑같겠지만 이게 단순히 승진 문제
만도 아니고 전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보에 있어서는 기피 부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게 또 상급자나 하급자, 사람과의 관계다 보니까 1,800여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건 분명하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또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데 다른 지역 사례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찾아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부안군수 전 김호수 군수 얘기인데요. 전북 부안. 예, 전북 부안 예. 김호수 군수 등 4명, 공무원 4명을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이 김 군수는 부하 직원을 통해서 인사 점수를 임의 조작하도록 하고 또 이제 관련 서류를 허위 조작하도록 이제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2015년 말에 출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김 군수가 8건의 인사 관련 자료가 없어져서 그거 행방을 찾다 보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김 군수 그 자택에 옷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 완전히 그 도도 없이 그냥 인사 비리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사이에 돈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 과정에서 뭐 부군수가 또 자살도 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예. 글쎄 돈이 오갔는지는 평가 절차가 이렇잖아요. 부서장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서장이 보통 이제 시청은 과장이죠. 그리고 이제 국장이 확인자. 그래서 평가 점수에 대해서 뭐 과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조정자라는 용어를 쓰는 기관도 있기는 한데 확인을 하면 그 서열 명부가 근무 성적 평정심의위원회.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 그리고 위원들이 보통 이제 실국장들이 위원이 되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명부를 쭉 작성을 해서 담당 부서에 주면 담당 부서가 그것을 전산 시스템, 인사랑이라고 부르는 전산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결재를 하게 되는 거죠. 결재하고 뭐 승진 후보자, 뭐 명부 작성권자가 되죠 시장이. 그래서 뭐 승진자도 결정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시장은 자기가 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금평위에 재심의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시장도 네.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 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금평위에서 평가를 다 끝냈는데 그거를 담당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데 실제로 예. 임의 수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원 지정 내용이죠. 네. 근데 윗사람들 모르게 자기가 임의 수정할 수 있나? 일단은 이 담당 공무원의 항변은 예. 이 사람이 모르게 했다라는 부분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금평위를 열진 윗사람이 모르게 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있어요? 예, 금평위를 개최를 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순위를 바꾸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국장들에게 다 보고를 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실국장들한테, 금평위원들한테 예, 구두 보고를 했다? 그렇죠. 금평위원은 실국장들이지만 위원장은 부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부시장 모르게 담당자가 국장들한테 이렇게 좀 수정해야겠습니다라고 구두 보고만 하고 수정을 한다? 시장 모르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부시장이나 시장 그러니까 모르게? 그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인 거죠. 예. 저 이렇게 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안, 그러니까 금평위에서 결정된 사안이요. 이게 원안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게 실제 잘못된 건지 안 잘못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그 최종안, 이 원안과 최종안을 같이 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이 최종안을 냈는지를 시장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시장의 결심을 얻고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네. 이런 논란은 아마 없었겠죠. 네. 그런데 그 최종안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임의 판단을 해서 그거를 실국장들에게 보고한 후에 임의로 변경한 부분이 가장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반드시 이 사안을 알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 천안시에서 해명을 하는 게 이제 뭐 단순한 실수다. 담당자의 의도성 없는 실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때 그건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시 재결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하지만 그 과정을 없이 그냥 그동안 해왔다 보니까 유선상이든 무엇이든 보고를 하고 그 자기네들이 순위를 변경하게 된 거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거는 뭐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확인된 팩트는 어쨌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 수정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승진을 시켜주려는 목적이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또는 밝혀지지 않았고. 예, 그런 이 상황이다. 절차가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이게 근무평정이라는 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게 누적이 돼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당장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뭐 가까운 미래에 손해를 그렇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만 하는 사안이 분명하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위직일 경우에는 근무평정이 누적되는 기간이 짧더라고요. 8급하고 9급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5급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근무평가를 다 종합을 해서 승진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번에 뭐 저희 승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 시민단체에서 윗선 개입 의혹 밝혀달라고 검찰에 고발장 냈잖아요. 아마 뭐 이제 부안 군수 같은 사례일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고발한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윗선 개입에 대한 부분을 고발을 한 겁니다. 담당자 4명과 함께요. 부시장과 천안시장 정정하겠습니다. 천안시장과 담당 국장을 고발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 그래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 천안시는 담당자의 의도성은 좀 단순한 실수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천안함 경실련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천안시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미온적인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보면 그 상당수의 그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뭐 그 천안함 경실련 사무실에도 공무원들이 전화도 해오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면서 그렇죠. 이번 기회 아니면 못 바꿉니다. 뭐 이러면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는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일 테니까 굳이 시민단체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불만을 또 토로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네, 그래서 천안시로서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거기에 또 천안시 그 천안시 공무원 노조도 이들 역시 그 이번 감사 결과가 그 시의 불명예를 초래했다 이렇게 하며 노조 의견서를 천안시에 전달까지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천안시의 뭐 해명은 딱히 없어요. 해명은 없는데 어쨌든 팩트 자체는 인정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그것이 뭐 조작이나 윗선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좀 오류가 있는 것을 좀 바로잡아오려는 차원이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뿐이다. 뭐 이런 건데 재심 요구했잖아요, 감사원에. 그렇죠. 네.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징계 요구가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뭐 정직 네. 요구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달라라는 요청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이번 정직 그 요구, 감사원의 요구가 징계 수위가 과하다라고 천안시가 이제 재심 요구를 한 것이, 과거에 보면 뭐 비슷한 사안이 발견이 됐을 때 충남도 감사에서 2014년 충남도 감사에서도 담당자 주의 뭐 이런 정도로 나왔고, 사실은 이번 감사원의 최근에 감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구미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한 사례예요, 천안시하고. 근데 담당자는 정직 요구를 했지만 그 관계자는 주의 촉구 뭐 이런 선으로 끝났고, 시흥은 뭐 조금 사례가 다릅니다만은 뭐 부시장에 대한 주의 뭐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전 현직 담당자와 전 현직 팀장 4명을 모두 정직 처분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전례를 보거나 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보면 징계 요구 수위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기는 해요. 예. 특히나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었던 기간 내 특정인이 특혜를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도 주의 정도만 요구를 한 상태에서 천안시는 당장은 누군가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직 그러니까 요구를 했으니까요. 그런 이전에 그 징계 수위가 아주 좀 경미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주의나 이거는 징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감봉 견책이 최소한 경징계인데 징계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그 천안시의회도 지금 인사특위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그 천안시가 이제 감사원의 재심 결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사법 처리 여부는 뭐 결과를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시민사회 단체인 이제 경실련이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검찰 조사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분명히 윗선에서 지시를 한 건지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천안시가 얘기했던 항변했던 실수다, 절차상 뭐 미숙이다,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인사평가라는 게 사실은 잘해도 대다수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 조직에서 한 2명 승진하면 승진 못한 98명은 나 그래도 평가 잘 받았어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체로 이제 불만이 있게 마련인데 하물며 이렇게 이 미심쩍은 부분을 남겨놓고 인사평가를 한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충남도였죠. 최근에 그 충남도 공무원 노조가 그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그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무려 11%밖에, 무려가 아니죠. 매우 적은 11%밖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10명 중 1명밖에 만족을 못한다. 그렇죠. 그 공무원, 그 제천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도 최근 있었는데 그 75% 이상이 인사에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5급에서 4급을 지방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승진이라고 보잖아요. 이 천안시만 봤을 때 천안시는 26개 직렬이 있어요. 이 중에 지금 현재 직렬이면 어떤 거예요? 뭐 행정직, 보건직, 뭐 사회복지직, 건축직, 뭐 토목직 뭐 등등을 직렬이라고 하는데요. 이 26개 직렬 중에 현재 국장의 다른 분들은 5개 직렬밖에 안 됩니다. 또 이제 이 5개 직렬의 승진 소요 기간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일반 행정의 경우 10년 10개월이 걸렸고요. 보건은 4년, 뭐 절반도 안 되는 기간이었죠. 사회복지가 8년 10개월, 일반 토목이 6년 8개월, 건축이 6년 10개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렬별로도 승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차피 많은 사람이 한 지점을 향해 달리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극단적인 사례로 이 인사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최근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죠. 지난 7월이었는데요. 평택시청의 8급 공무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청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지난해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진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공무원 내부에서도 뭐 워낙 민감하고 시끌시끌한 문제기도 하고 또 공직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공직사회 인사 문제까지도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행스러운 건 천안시가 이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순위가 1위에서 점수를 깎아서 하위로 떨어진 사례 같은 경우에는 휴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휴직 문제가 그 평가자에게 정확히 휴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이 휴직 명부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문제점이 발견됐다 손 치더라도 이게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금평의 시점과 인사 발령의 시점이 거의 뭐 2, 3일 차이로 그래서 뭐 그거 개선을 이미 했다고 그러던데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4월과 10월로 금평 기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기간과 약 2, 3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잘못된 부분을 금평위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면 완벽한 겁니까? 그걸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서울의 은평구라든지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 금평 결과를 직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 공개 요구가 있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이 공개는 네.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그 조직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1위가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반대로 하위권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한 상실감일 수도 있거든요. 동료 공무원들이 다 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수치심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본인한테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당사자한테만? 당사자에게는 공개한 전체 공개, 이 성적표처럼 순위 공개는 반대하고 개인에게 어떤 이유에서 당신이 이번에 이렇게 됐소라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번 감사한 결과가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천안시로서는 새로운 다양한 인사 시스템을 개발을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좀 발전 방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직 신청 반영이라든지 그 직원 간의 다면 평가, 그러니까 상하 관계없이 다면 평가라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나마 좀 발전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몇 가지 좀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다면서요?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된 인사 라인의 전면 교체를 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평정자의 근무 평정에 대한 중요성 교육 이 부분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평정위에 현재는 배제되어 있는 구청장들의 참여를 요구를 했고요. 또 노조 추천 금평 참관인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참여라는 거는 이제 평정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본청 실국장들이 평정위원이 되니까 사실은 같은 서기관급이잖아요. 구청장도. 근데 이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개진이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같은 서기관급인 구청장들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달라 이런 거겠죠. 일반 기업은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부장 이렇게 직급이 있잖아요. 네. 공무원은 급수로만 돼 있나요? 아니면 좀 자세한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급부터 9급까지 그렇죠. 9단계의 급수가 있고 그걸 또 부르는 그 직급 호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급부터 9급까지 얘기하자면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보 이렇게 또 부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정부 부처냐, 광역자치단체냐, 기초자치단체냐에 따라서 팀장 과장의 직급이 다 다릅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공직사회 인사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원칙과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공감까지 얻으면 네. 플러스 알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원칙과 투명성 있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공무원 사회에서 공감까지 얻는다면 플러스 알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이 발음이 어려워요? 해보세요. 공감. 왜 그러세요? 이재민 기자. 네, 이 역사는 1300년에 로마 제국의 존리베. 저도 발음이 좀 로마 제국 나와요. 존리베. 네. 기본적으로 공정한 인사의 통치권자의 이 건전성 유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역사에서도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치단체장들 좀 알았으면 합니다. 네. 천안과 평택을 잇는 가칭 천안 평택 고속도로가 2022년까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서울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는 천안과 아산에서 굳이 경부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서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천안은 최근 제2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천안 평택 고속도로 등 5개의 고속도로망에 KTX 고속철도까지 연계된 교통의 요충지로 떠올랐습니다. 천안 평택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인데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사실상 확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간단히 사업계를 설명해드리면 1조 원이 투입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안 퉁사면부터 그 평택시의 죽백동이죠. 여기 34km 구간을 연결하는데 천안 구간이 26km, 그리고 아산 평택 구간이 한 8km 구간이 됩니다. 뭐 착공 예정 시기는 2019년, 그리고 준공은 2023년 완전 개통이 예정됩니다. 그 사실상 이 천안 평택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천안 아산 당진, 그러니까 충남 북부 지역의 도시 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개설이 됩니다. 근데 지금 사업 시기도 비슷하고 우리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안성에서 세종까지 구간은 지금 사업 시기도 당초보다 한 3년 앞당기는 방안으로 지금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뭐 물론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약간 동쪽이 그렇죠. 예,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서울죠. 네. 그리고 요 서울 천안 평택간 고속도로는 서쪽에 아산과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천안과 평택만을 놓고 봤을 때 총 4가지 큰 노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기존의 일본 국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번 천안 평택간 고속도로. 이게 항상 아산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주요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꼭 천안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천안 평택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평택으로 바로 이제 고속화 도로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아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단순히 이제 지나가서는 뭐 소용없고 오히려 단절만 생기니까 그 IC 예, 나들목이 생기냐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잖아요. 네, 천안 평택 34km 구간 중에 IC가 그 천안 지역은 성원 IC, 그리고 저희 용정 IC 두 개가 생기는 반면에 그 아산 지역은 은봉 IC, 배방 2, 배방 1, 그러니까 배방 쪽에 두 개가 IC가 생기게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산만큼 배후신도시 또는 탕정산업단지 그 인근에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이 가장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은봉 IC, 배방 1, 2 IC 이 부근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쪽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개발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한 뭐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최근에 그 천안단진 고속도로도 그 지난해 12월하고 올 5월에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각각 그 일부 구간에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이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을 하는데요. 천안에서부터 아산을 거쳐서 당진 송암면까지 연결이 됩니다. 총 구간은 44km 구간인데 2022년 12월 날 개통이 된다고 하면 천안 아산 지역에서 모든 분류가 당진 송화까지 바로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 그동안 천안을 그 뭐 교통의 요충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통의 요충지가 아산도 급격히 부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산 또한 모든 이제 고속도로를 다 연결할 수 있는 망을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으로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도로가 뚫린다고 반드시 좋기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천안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저는 약간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확히 더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아산, 배방, 탕정 이쪽 지역이 은봉 이쪽 지역까지 천안과 인접한 아산의 동부 지역 이쪽이 가장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의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천안은 이미 많이 지가가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접한 이쪽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유출 인구든. 그렇죠. 하기는 예전에 그 천안까지 처음에 이렇게 서울에서 천안까지 전철이 뚫렸을 때 뭐 아주 막 축하 분위기였고 뭐 서울시 천안구 다 뭐 이렇게 뭐 애드벌로 띄우고는 했는데, 사실상 그 부작용으로 천안 사람들이 전철 타고 서울 가가지고 쇼핑하기도 쉬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됐을 때 천안이 각광받았던 게 물류비 절감이었거든요. 그 물류비 절감에 있어서 아산도 물류비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천안보다는 아산이 싸다라는 부분 인식이 이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산과 천안을 비교했을 때 천안은 아산에 약간 좀
뺏기는 기분을 들 수도 있을 거. 아산한테는 기회 요인이 예. 분명한데 예. 천안시에는 오히려 위험 요인일 수도 있다. 뭐 다시 한번 이런 판단해야 해석이고. 될. 예.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휴가 다녀오셨을 겁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 떠나는 휴가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바캉스 풍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휴가들 다 다녀오셨죠? 예,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아, 그게 올 여름 휴가의 전부예요? 예, 아, 3만 원 드린. 예, 그러네요. 유주익 기자는 중국 갔다 온 게 전부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가족 여행을 같이 못 갔습니다. 그 중국도 뭐 사실은 우리가 휴가를 갔다고 표현은 했지만 완전 휴가를 갔던 건 아니고 약간 일과 연계된 네. 일정이 있어서 갔다 온 건데 휴가비는 그럼 유찬희 기자는 3만 원 썼고 네. 유주익 기자는 얼마 썼어요? 저는 뭐 비행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비용에서 아직 제가 결산을 아직 안 받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 얘기를 안 해. 저희 어릴 때는 에어컨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가정집에는 에어컨 거의 없을 때니까 은행으로 피서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은행 볼 일 없어도 은행 가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는 그 분석도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올해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워터파크는 대부분 매출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예, 지난해 대비. 예. 그런데 그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관 네. 여기는 매우 인원이 많이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또 뭐 마트도 상당히 야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워터파크는 그러니까 올여름 워낙 더워서 하여튼 뭐 더위 피하려는 그 행렬들이 많이 있었을 거는 같은데 매출이 줄었다? 예. 보통 휴가가 시작되는 7월과 뭐 극성수기라고 하는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입장객을 2015년과 2016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16년에 4.1%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입장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 매출액은 2.1% 증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또 좀 더 잘라서 보면요. 8월 1일부터 8월 14일 극성수기의 입장객만을 놓고 봤을 때는 2015년에 10만 6,335명에서 올해 9만 6,379명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좀 더 기억을 되짚어보면 지난해는 7월까지 메르스 여파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뭐 다중이용시설은 사람들이 가질 않았던 그렇죠. 때죠. 그런 특수 상황과 올해는 아무런 뭐 특수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만큼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고 또한 8월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은 그 워터파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출 신장에 올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평가를 내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뭐 4.2%? 예. 예, 조금 늘기는 했는데 방문객 수가 사실상 작년에 뭐 7월에 이 메르스 메르스도 여파 때문에 있었고요. 워낙 사람들이 예. 방문을 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사실상 감소했다고 봐도 예, 된다. 그리고 특히나 그 뭐 단편적인 극성수기 인원만 봤을 땐 절대적인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출 비용이 지출 비용도 굉장히 이게 뭐 각 업무상 비밀이니까요. 네.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어른들이 가장 많이 그런 데서 마시는 맥주의 판매량에 있어서 지난해 대비 약 3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워터파크 관계자의 설명을 빌리자면 일단은 입장은 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즐기다가 이제 떠나는 식의 현재 바캉스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적으로 따지면 객단가가 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워터파크 얼마나 들어요? 돈 많이 들지 않나요? 뭐 제가 올해는 못 갔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 극성수기에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1인당 한 6만 원 정도 입장료만. 근데 그 가격 중에 대부분 카드 할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 네, 4인에 6만 원? 아니 1인당? 1인당 6만 원씩. 1인당 6만 원? 네, 뭐 단순히 그러면 하면 4명이 가면 4, 6, 24 입장료만 24만 네, 원. 24만 원이지만 대부분 다 카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뭐 한 30% 정도 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한 16만 원, 17만 원.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 가서
그 먹고 사용하는데 뭐 이제 뭘 대여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4인 가족이 10만 원, 15만 원 정도는 사용하지 않나. 그러다 그러면 보면 4인 가족 갔을 때 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40만 원 가까이는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아, 거죠. 뭐 1박 하는 거 아니고 당일로 갔다 당일날. 오는데. 네. 아, 그 비용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매출액 신장이 워터파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네. 인원 증가보다 매출액 증가가 따라주지 않은 거에 있어서 좀 난감해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워터파크를 자녀들 때문에 많이 가죠. 예. 뭐 사실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자녀가 없어서 워터파크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종익 기자는 애들도 다 커서 뭐 지금은 잘 안 가죠? 근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갔다 왔으니까. 돈 많이 쓰셨겠네, 작년에는? 네. 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이 문제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그 워터파크의 객단가가 줄었다 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자녀 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줄고 있다.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긴장하고 들었어요. 이 얘기가 그 은행에서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이 야간에 우리가 흔히들 쉽게 찾을 수 있는 극장가는 그러면 상황이 어땠나 한번 네. 살펴봤더니요. 똑같은 기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네. 그랬더니 극장가는 올랐습니다. 9%라는 신장이 이루어졌고요. 아무래도 시원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워터파크 4인 가족에 최소 30만 원은 들고 영화관은 뭐 4인 가족이 가면 넉넉히 잡아서 뭐 밥좀 3시간 먹고 해도 정도. 한 10만 원?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비용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날씨 때문에 멀리까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까지 안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까 사례로 든 은행에서 저희 어릴 때 은행에서 피서를 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밖에서 뭐 대형 마트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서점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어쨌든 좀 시원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곳. 이왕이면 저렴하게 네, 그런 곳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 올해 영화 좀 보셨어요? 영화 좀 몇 편 봤어요. 뭐 중간. 예, 저도 그러고 보니까 올여름에 2편 정도 본 것 같네요. 뭐 영화관에서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TV로 VOD도 금방금방 또 빨리 업데이트가 돼서 VOD로도 몇 편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무래도 영화관 가서 보는 게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 맛이 있긴 있죠. 그래서 원타이 기자들도 영화 한 번 봤잖아요. 봤죠. 언제 보셨습니까? 이종익 기자 없을 때. 이 기자 없을 때 한 5명이 가서 영화 한 번 봤었어요, 주말에. 비용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처리됐나요? 비용은 유차임 기자가 시원하게 쐈습니다. 이게 금융나무법과는 상관없죠? 영화 비용 뭐 그 정도 금액은 안 포인트 되니까. 할인 받고 하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그래도 밥은 또 제가 예, 맞습니다. 예.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밥값이 더 들었어요. 영화를 보고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천안시 근무 성적 평정 업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나온 뒤에 천안시의 공식 반응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승진 후보자가 바뀐 건 아니라거나 또는 부서장의 평정점이 보편적인 기준에 어긋나서 바로 잡은 것뿐이라는 정도의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1,900명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한 건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